제가 최근에 무슨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상사 선택제. 상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릴 적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권도, 피아노 이런 거 좀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그러면 태권도, 피아노 이런 거를 엄마가 나한테 이제 우리 동네에 피아노 학원 있어, 미술 학원 있어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누군가가 뭘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아노 뭐 저희 애는 뭐 노래 판소리 이런 걸 제가 시켰었어요. 그런데 얘가 기타를 배워달라고 아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기타를 저는 클래식 기타 있죠. 막 이렇게 클래식 기타를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하는 거 이걸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마련을 해줬어. 그래서 이거를 좀 가르치려고. 근데 애가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애가 원했던 거는 클래식 기타가 아니라 락이었어. 지금 고등학생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전자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배우는 거에 있어서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그냥 강제로 줬을 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심리도 약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다가 이제 상사 선택제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일본에 사쿠라 구조라고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2006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상사 선택제를 도입을 합니다. 한 50페이지 분량의 그 팀장의 매뉴얼이 있대요. 그래서 이 매뉴얼에는 팀장님들이 나의 업무 스타일을 소개하는 이런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신입사원이 본인을 뽑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인 거죠. 이게 이제 업무 스타일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관리에 자신이 있다. 나는 팀원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1점부터 5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본인이 이렇게 이제 점수를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조직 내에서 본인이 팀장들이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표도 여기에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를 보고요, 팀원들은 1지망 팀장, 2지망 팀장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개월 뒤에 이 이제 신입사원은 본인이 체크한 팀장하고 함께 일을 하는 건데, 1지망, 2지망, 자, 지금까지 100% 1지망 팀장님하고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줬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이제 이슈화 된 거는 뭐냐면, 당연히 뭐 이직률이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제도를 시작하기 전인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는 이직률이 11% 정도였대요. 이 제도 시작하고 나서는 이직률이 5%대로 떨어집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지금 최근까지는 이직률이 0%안 나가는 거야. 사람을 보고 떠나요. 그래서 CEO가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는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더라.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시행한 게 한 4년 이렇게 되는데, 4년 동안에 누구에게도 선택을 받지 못해서 팀장님이 팀이 해체된 경우도 2번이나 있었대요. 2023년 8월에 어디에서 인크루트 직장인 76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86%가 상사 선택제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데 똑같은, 우리가 왜 필수 과목은 그냥 들어야 돼. 근데 교양이에요. 교양인데 저는 그러니까 모 대학에 제가 어떤 공대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공대 애들은 이 교양 과목을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교양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공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월화수목금 매일같이 2시간 2학점짜리가 4개씩 수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서 하루에 그 같은 수업을 4번을 하는 건데, 제가 할 때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께 죄송하지만 애들이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저 좀 넣어주세요. 저 실제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게 참여하고, 그러니까 뭐 이유가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수업이지만 애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요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일에 뭐 그 요일이, 근데 뭐 아니야, 나는 더 유리한 요일을 내가 해달라고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돈을 번다는 이유로 너 저 팀장한테 들어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글쎄 뭐 회사에서 시키면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조금의 여지를 둔다는 건 너무나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크루트가 조사한 결과를 한번 보니까, 상사 선택제를 도입하기를 기대하는 그 이유가 너희들 뭐야?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다.
상명하복, 영공서열의 문화가 없어질 것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이 더 많은데 우리 IT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Internal Talent Marketplace. ITM을 통해서 직무를 할당을 하고 팀원하고 관리자를 매칭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내에 뭐 사내 공모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식인데 데이팅 앱 같아서 그러니까 올리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팀장이야, 나는 어떠한 팀원이야. 그리고 나는 어떠한 팀장을 원해, 나는 어떠한 팀원을 원해. 뭐 이렇게 하면은 데이팅 앱처럼 얘가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 조사를 한번 보니까 이제 이 제도를 도입을 했더니 실제 이직률도 떨어지고 직무 만족도 굉장히 올라가더라. 근데 이 ITM 제도 뭐 도입 안 된 데가 훨씬 더 많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회사, 뭐 내가 원하는 뭐 어떤 직무, 내가 원하는 팀장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경쟁이라는 걸 할 텐데 그런 생각 드네. 독일은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을 만났는데 독일은 대학의 경쟁률이라는 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사람만 가는 거죠. 공부를 할 사람만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의대, 우리나라 의대는 뭐 장난 아니잖아요. 독일은 상대적으로 의대 가기가 쉬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의사가 하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의사가 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전문직이고 또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근데 독일은 의사가 아니고 다른 직업이어도 비슷하게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 굳이 힘든 의사, 그리고 굳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의사를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일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구글 같은 데에는 이런 거를 해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를 키우기도 합니다. 근데 스마트한 제너럴리스트를 키워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글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이건데 모든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 우리 구글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스페셜리스트에 비해서 제너럴리스트는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선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열어두는 거예요. 사내 이동이 조금 활발하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겠다, 성장할 수 있겠다, 많은 기회를 내가 얻음으로 인해서 업스킬링, 리스킬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ITM 제도를 구글도 이제 도입을 하는데 도입하고 1년 후에 임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80%가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래서 사내 이동이 조금 유연하면 근속률도 올라가요. 근데 또 많은 분들, 많은 팀장님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새로운 팀원을 받는 것도 싫대요. 그러니까 내가 팀원을 봤을 때 야, 쟤를 데려다 놓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차라리 나 그냥 있는 애들 데리고 하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하고 똑똑한 애들만 내 팀으로 데려오기를 원해. 근데 그런 팀장님이면 사실은 우리가 ITM 같은 제도를 활용을 한다면 그런 팀장님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 쌓이겠죠. 그죠? 그럼 아무도 그 팀장님을 선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팀원들도 그 얘기를 알고 팀원들도 그 팀장님에 대한 성향을 알고 뭐 선택을 안 하겠지 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가 팀장님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 또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팀원들의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조직 내 조금 제도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팀원들이 다양한 어떠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도 이 조직의 성장하고 이직률 떨어뜨리고 성과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